안녕하세요. 음아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섬유근육통 치료의 핵심은 뇌이다. 섬유근육통은 뇌가 치료되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렸었고요. 그 내용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하버드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 논문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에서는 fMRI로 관찰한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의 뇌 상태 관찰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섬유근육통 치료는 뇌가 핵심이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실험을 한 논문 발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이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대 신경외과에서 한 실험인데요. 17명의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에게 뇌자도를 이용해서 뇌의 반응을 살핀 것입니다. 뇌자도라는 것은 뇌에서 발생하는 어떤 자기장 신호를 이용해서 뇌의 전체적인 어떤 지도를 그리는 검사인데 뇌 기능의 이상 원인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MRI하고 좀 다른 거죠. 신경세포의 활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자기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자도입니다. 뇌자도. 뇌자도. 뇌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그래서 뇌자도를 이용해서 fMRI와는 좀 다른 뇌의 상태를 17명의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의 뇌의 상태를 촬영한 거죠. 17명에게 동일한 감각 자극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연속적으로 자극을 주었는데 이게 원래 동일한 자극이 반복돼서 들어올 때 감각 느끼는 게 통증 감각에 대한 지각이 억제가 돼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17명 모두에게서 뇌 반응의 변동이 줄어드는 비율이 적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들어온 자극에 대해서 똑같이 뇌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 좀 이제 어려운 얘기들이 이제 써 있는데 핵심은요. 동일한 감각 자극이 연속해서 들어올 때 우리 몸에서는 동일한 자극을 최소화하는 억제 기능이 있는데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이 자체 억제 기능이 떨어져 있다. 신체 곳곳의 유사한 감각에 모두 민감하게 반응한다. 섬유근육통 환자분들 보면은요, 좀만 건드려도 굉장히 아파요. 손가락 마디, 손목, 팔꿈치, 살짝 톡 친 정도인데도 섬유근육통 환자는 그 감각을 굉장히 강하게 통증으로 느끼게 됩니다. 동일한 자극을 주었을 때 정상인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섬유근육통 환자는 더 강하게 통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섬유근육통 환자는 신체 전달되는 동일한 감각에 대해서 모두 반응을 한다. 통증에 굉장히 민감한 거고 자극을 최소화하는 자체 억제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일반적인 감각을 처리하는 초기 단계의 뇌 기능 문제가 여기가 핵심이죠. 초기 단계의 뇌 기능 문제가 섬유근육통의 신경학적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섬유근육통의 통증을 느끼게 되는 신경학적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핵심은 초기 단계의 뇌 기능의 문제라는 거죠. 지난번 fMRI로 관찰한 거 그리고 이번에 뇌자도로 관찰한 거 두 가지 모두 섬유근육통이 있을 때 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섬유근육통이 잘 안 나는 이유, 섬유근육통의 진행, 말기 상태로 접어드신 분들, 뇌를 조절하는 방법의 기존 의학에는 효과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섬유근육통은 잘 낫지 않는다. 꾀병처럼 보이지만 마치 정신병처럼 보이지만 섬유근육통은 꾀병도 아니고 정신병도 아닙니다. 뇌에서 실제로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뇌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을까?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이 만성적인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지속적 만성적인 통증을 뇌에서 느끼다 보니까 신경 섬유 자체가 변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뇌에서 어떤 이상이 나타난 거예요. 자체 억제 기능이 떨어졌다. 오랫동안 통증을 느끼면서 통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뇌를 치료하지 않으면 소묘근육통은 절대로 끝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뇌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뇌를 치료할 줄 아는 방법, 뇌를 건드릴 수 있는 방법, 뇌의 구조와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만이 섬유근육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섬유근육통의 치료 핵심은 뇌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또는 전 세계에 섬유근육통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으면서 섬유근육통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들 모두가 다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뇌신경의 문제. 그러면 뇌를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현재로서 효과적인 방법일까? 턱관절. 턱은 뇌를 받치고 있고요. 경추 1, 2번을 조절하면서 경추 1, 2번의 위치를 조절해서 뇌와 턱관절, 두개골이 서로 연관되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턱관절을 이용해서 두개골의 위치를 잡아주고 두개골의 균형을 잡아주고 두개골로 올라가는 통로를 확보해 줄 수가 있습니다. 턱관절은 일단 뇌 밑에 있기 때문에 두개골의 밑에 있기 때문에 하악측두 관절이기 때문에 뇌를 위치 조정하거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뇌혈관과 뇌신경의 순환 상태를 좋아지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한의학에서 어혈과 담음의 개념입니다. 뇌혈관이 막힌 부분을 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뇌신경이 손상된 부분은 뇌신경이 재생될 수 있도록 치료해 주는 거. 이것은 한의학에서 어혈과 담음의 개념인데 이 어혈과 담음이란 개념, 뇌혈관과 뇌신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 개념인데 이것은 한의학에만 있다. 기존의 현대의학에서 섬유근육통이 치료되지 않는 이유, 턱관절을 이용한 구조적인 치료가 되지 못하고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어혈이나 담음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뇌혈관과 뇌신경을 정상화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 섬유근육통 치료는 한의학적 치료가 우세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왜? 한의학적 치료는 턱관절 치료를 이용해서 뇌의 구조와 기능을 조절할 수 있고 어혈과 담음을 치료함으로써 뇌혈관과 뇌신경을 좋아지게,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뇌신경을 재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섬유근육통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이 뇌가 치료의 핵심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뇌를 치료하기 위해서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 중에서 턱관절과 어혈과 담음을 제거하는 방법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섬유근육통 치료의 핵심은 뇌에 있다. 뇌를 치료해야지 섬유근육통이 나을 수 있다. 뇌가 섬유근육통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뇌를 치료하지 않으면 섬유근육통은 절대 끝날 수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 말씀드립니다. 섬유근육통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